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5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봄날은 점점 더 성숙하여져서 모든 꽃들이 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옥남 진주 출신의 시인이 쓴 파킨슨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김옥남 시인은 진주 출신으로 일신문학회 회원이시고 개천예술제와 경남여성 백일장에 장원을 한 시인입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루이바디 파킨슨 치매의 왕국 김옥남. 나를 위해 나를 지웠나? 길 잃은 1등급 진단서. 아밀로이드 베타 머리에 둥지를 틀었네요. 돌덩어리 짊어진 종종 걸음 요양원을 넘나든다. 잊어버림이 아닌 배회하다 바람든 무처럼 쪼그라진 내 삶. 침 흘리는 죽 한 그릇 돌아서면 허기 져요. 밥 달라 입을 떼니 금방 먹었다는 타박. 요실금 안절부절 살아온 부끄러움. 청동 거울 안에 숨어 우는 나. 상고물이 하얀 외 늙은이. 남은 재산 수수께끼 보따리 풀어보니 수이 한 벌 남았단다. 어찌할까? 풀먹인 이불 호청 빳빳한 이 청춘의 미궁을. 우리에게 생소한 아밀로이드 베타나 루이바디라는 용어들은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긴 알츠하이머 병의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들은 늘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뇌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아마존 크루즈 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리나다드 앤 토바고를 구경합니다. 우선 포스트 오브 스페인이라는 항에 들립니다. 5층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 우리 16번 일행만 2시간 30분짜리 컬처럴 시티 투어가 시작됩니다. 버스로 우드퍼드 광장을, 그리고 예술회관을, 감옥과 오래된 극장, 학교를, 법원을, 의회 건물과 모모한 사람들의 집을 돌아보고 시민식물원 공원에서 거닐다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남은 시간 산꼭대기의 캐스케드 호텔을 구경합니다. 구불구불 아이들의 놀이터가 산을 따라 내리는 곳,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화려한 호텔 안에 잠시 앉았습니다. 민속 공연을 봅니다. 아주 소박한 공연입니다. 양철, 펜, 음향, 그 양철 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렇게 영롱한 음이 흐르는 것인지. 구경 온 원주민 여자아이가 예쁜 웃음으로 우리를 반기는 곳,
신나는 민속무용과 음악을 즐기고 정해진 토바고 섬 관광은 끝이 납니다. 동반자들은 모두 배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남은 시간 오후 구경할 것이 너무 많아 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떠날 때까지 관광객이 없을 땐 시외 버스가 된다는 우리가 이용했던 버스를 빌려 레카타호가 항구를 떠나는 시각까지 근처 마다카스베이로 구경을 떠났습니다. 트리나다드 앤 토바고. 트리나다드는 1498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세 번째 항해 이전에 카리브족과 아라와크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식민지주의자들이 넓게 퍼져 있었으나 1797년까지는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토바고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게 번갈아 지배를 당했으나 1889년에 두 섬은 하나의 식민지로 합쳐졌고 1958년에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며 1962년에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76년에 트리나다드 앤 토바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포트 오브 스페인은 트리나다드 앤 토바고의 수도이며 산 베르난도와 차쿠아나스의 뒤를 이은 세 번째 도시입니다. 2000년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49,031명입니다. 1996년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주변 도심의 인구를 포함하여 12만 8,026명, 도심이 상업화되고 북서동북쪽의 교외가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일일 통행 인구는 25만 명에 이릅니다. 트리나다드의 마지막 스페인 총독이었던 돈 호세 마리아 차코는 새로운 수도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섬의 행정부를 포트 오브 스페인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1797년 장군인 랄프 에브크롬비 경에 의하에 영국 군대가 침공을 하였고 영국군은 포트 오브 스페인의 서쪽에 상륙한 후 시내로 행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침략자의 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영국인들은 거리의 이름들을 영국 왕실 또는 군대 인물 등으로 개명하였으나 전임 총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차콘 스트리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포트 오브 스페인은 잠깐 존재한 서인도 연방의 임시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다카스카르 베이로 가는 길. 아득한 산 꼭대기 낯선 아파트 단지는 묘한 정취를 자아내고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과일, 목걸이 파는 상인은 물건은 파는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마다카스베이와 라스쿠바스 그 바닷가엔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사가 주는 토바고 돈 한 장으로 쭈뼛쭈뼛 들어간 마다카스 해변의 대중 화장실. 널따란 샤워 공간에는 사람 하나 없고 무표정한 여인 둘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작고 검은 새가 겁도 없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한가한 물통장수가 디룽디룽 어깨에 야자나무 물통을 메고 느리게 물건을 팔지만 아무도 구경조차 하지 않는 곳. 파도는 키를 넘고 물속에 든 연인들은 마냥 행복합니다. 모래사장에 놓은 낡은 벤치에도 파도는 밀려오고 먼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 셋은 온갖 것 신기하여
카메라에 그들이 늘상 보는 평범한 일상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신기한 것이 남에게도 신기한 것은 아니듯이 내가 아는 모든 것 한갓 아무것도 아님을 용기와 열정으로 다만 살아갈 뿐임을 이 캐리비안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리 넓게 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삐 서둘렀지만 마음 좋은 기사 아저씨 숨은 비경을 보여준다면서 라스쿠바스 비치로 갑니다. 느린 강아지마저 예술적인 만남을 시도하던 곳. 아, 그곳의 바닷가에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정겨운 배들이 떠 있고 평화로운 휴식, 진정한 휴식이 거기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올 시간이 급한 나그네는 아름다운 한가로움 앞에 무색한 발걸음을 바삐합니다. 이 나라 두 번째 높은 먼 산에 300m 폭포가 있다 하건만 말로만 상상으로만 간혹 흩뿌리는 빗줄기 속에서 우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 나라를 보고 가슴에 담아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레카타호는 포트 오브 스페인 항구 그들의 수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하는 오후 3시 30분. 바다에 떠서 항해만 계속하는 날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음식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9층 야외의 제일 커다란 식탁에 8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사람들은 두고 우리 8명은 종업원들이 회를 가져오기를 기다려 야채에 회초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참깨를 넣고 비벼서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 몬도가네처럼 보이며 옆 사람의 식탁에 앉은 분이 참전 용사였다면서 자꾸 다가와 농을 겁니다. 그분은 의사로 이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종업원들은 우리 말을 배우려고 발음 기호를 적고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나라 참 많이 컸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종업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이 웃으면서 오래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 웃게 하는 형이하학적인 와이담도 분위기를 위해 좋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내용을 다시 들어도 웃게 됩니다. 배는 부르고 실컷 웃고 떠들면서 별을 보면서 밤 캐리비안 바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더러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잠깐 오고 가고 손가락을 오므려서 하늘의 별을 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이런 시간 위에 펼쳐집니다. 다음 날은 전 일정 바다를 향해 배가 갑니다. 바야흐로 적도를 지나는 날이라 합니다. 몇 가지 적도를 지나는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데크에 벌레들의 시체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마존 위에 무지개가 떴었지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아마존의 무지개 하태무. 꿈이 있었지. 7 색깔 빛나던 꿈. 꿈은 쓰러졌다 이어졌다. 지금 아마존까지 달려와 무지개로 보이네. 살아온 날 아롱진 색깔. 지난했던 어느 많은 날들이 더러 칙칙하고 더러 오염되고 고운 빛만은 아니었는데 무지개라.
이 아마존 흙빛 물 위에 둥글게 서 있는 선명한 빛처럼 아름다운 무지개로 띄울 미래, 영원히 꿈속에 잠겼던 그것들이 다시금 아마존 무지개 너를 보며 너를 그린다. 11시 15분 배에서 열리는 댄스 수업 시간에 라인 댄스를 하고 12시 적도를 지나는 파티장에 갔습니다. 연극이 한창 물이 올랐습니다. 넵툰은 심술꾸러기 바다의 신입니다. 커다란 민어를 쟁반에 놓고 제사를 지내듯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에 키스를 합니다. 적도를 지나는 파티장에서 노랑머리 넵툰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거들먹거리며 데크를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 심파극은 너무나 짧고 시시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옛날 그린란드에서 북극권을 지날 때 행사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경험은 새로운 겁니다. 영원함, 그리고 이 세상에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바느질 소품처럼. 어찌 매일 같은 태양이겠습니까? 같은 태양이 아니기에 나의 여행기도 매일 새로운 태양을 위해 쓰여집니다. 공해상 레카타호 전일 아마존 강을 항해합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강 부근의 열대 자연림이 내뿜는 대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오세아니아 레카타호는 전일 마카파란 지역의 아마존강을 항해합니다. 아마존의 도시 산타렘으로 갑니다. 마나우스에 비하면 산타렘은 규모가 작고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범죄율이 낮고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카리브해의 섬과 같은 풍경의 비치가 있는 곳입니다. 10시에 배가 닿자마자 바로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반자들은 모두 식인 고기 피라니아를 잡는다고 배에서 하는 관광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가이드가 없는 자유 관광을 하기로 합니다. 산타렘은 인구 30만의 도시로 타파호스강과 아마존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입니다. 벨링에서 배로 이틀 넘게 걸리는 파라주의 두 번째 도시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661년 예수회가 정착했다고 하나 연방 망명자 그룹이 왔고 그들의 몇몇이 남아 이름만 남기고 떠났다 합니다. 이곳 산타렘은 타파호스 인디안의 정착지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들을 익사시키고 미라로 만들었던 모습을 시립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했고 시청 박물관에서 투파이 인디언이 만든 도자기도 카사다 파리나에서 고무나무에서 라텍스를 수출해내는 과정도 보고 싶었고 발전된 안데스 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타페레나 농장에서 발견된 사기 항아리들도 미주 지역의 인종 점유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끈다고 하지만 여행자의 관심은 오후에 오로지 배를 타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생각만 났습니다. 택시 하나를 흥정하여 숲을 보면서 차오로 나가자고 합니다. 3시간의 여유, 자유를 만끽합니다. 남편은 차오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서두릅니다. 도심지의 시장과 상가와 박물관과 시청사, 성당을 지나치며 두물머리가 보이는 작은 공원의 전망대에 올랐다가 거기쯤이라는 위치만 확인한 뒤
오후에 가기로 하고 아마존의 카리브라는 차오를 먼저 보려고 떠납니다. 울창한 밀림을 지나며 아주 작은 마을, 밀림을 흐르는 작은 개울물을 봅니다. 지구의 허파, 지구의 생명줄이라는 아마존의 우림도 점점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한 숲은 자꾸만 훼손되어 갈 겁니다. 산타렘 경제의 기본은 농업, 목축과 광업입니다. 이 도시는 고무, 커피와 금을 포함하는 많은 개발 사이클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대두 농장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항구에 거대한 라인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최근 브라질 정부와 미국의 모 기업과 환경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있었지만 대국의 기업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들이 살아가기 위한 보존의 시각이 필요한 때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쓸 분야라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외진 곳에도 사람들은 죽고 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울창한 숲속에도 한적한 곳에 마을이 있고 묘지가 있고 아이들이 달리고 약 50분간 택시를 달려 울창한 우림을 다 지나니 입구에 마을 표시 앞이 가서 있더니 잠깐 사이 하얀 모래밭이 나옵니다. 지나는 길바닥은 거의가 붉은 흙이었는데 유난히 그곳에만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카리브라는 그곳, 어느 한철 번성했던 유람지. 남편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니까 배 한 대를 가진 배불뚝이 아저씨가 공짜로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현상들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 하얀 뱃사장,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풍경도 거기에 놓여진 배들도 다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집들도 다르고 거리의 풍경이 얼마나 낯선지에 따라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움이란 건 우리 인생을 늘 풍요롭게 만드는 축제 같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앵무새 가슴 속에 공중전화가 놓여있는 풍광도, 물건을 파는 여인이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앉은 것도, 거리의 알림판 기둥에 새겨진 아마존 원주민의 민속화도, 이런 모든 새로움 앞에 남편의 카메라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날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강을 온통 차지하고 노는 아이를 보다가 납작한 돌 하나에 글을 씁니다. 아마존 카리브, 차오의 하얀 모래밭, 빈 배만 가득 사색에 잠겼네. 빼어난 경치를 찍는 동안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세워놓고 성당은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선물 가게에 늙은 아저씨 둘이 허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한문이 쓰여져 있는 문자도 앞에서 신기한 듯 사진을 찍습니다. 지구의 반대편, 이 머나먼 곳에서 익숙한 문자를 보는 것이 새롭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들려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 배로 돌아왔습니다. 산타렘 도심지에서 우림 지역을 지나고도 멀리 나가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배에서 약 700명의 탑승자 중 우리 부부 외에 단 한 부부만 갔던 곳이라서 차오의 사진은 조금 많이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오전에 일행들이 배를 타고 식인 고기 피라냐를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두물머리를 보면서 말이지요. 항구에는 2박 3일을 마나우스로 가는 배가 다 있는데 배 안에는 더위를 피하면서 잠을 자는 그물 그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차오를 보았기 때문에 오전에 전망대에서만 본
두물머리 만남을 보러 가기 위해 칼립소라는 배를 흥정하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안드레아라는 가이드는 자기가 따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너스레를 뜹니다. 그를 데리고 두물머리의 현장을 보려고 나섰습니다. 선장과 젊은 아내는 시종일관 엷은 미소로 우리를 대합니다. 돼지를 기른다는 섬에는 사냥개와 돼지들이 떼를 지어 있었고 돌고래도 펄떡펄떡 물 밖으로 등을 내밀기도 합니다. 푸른 타파오스 강과 흙탕물 아마존 강의 만남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물속에 분명한 띠가 그 어우름이 확연히 보이는 강물. 이 분명한 다름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드디어는 같은 물줄기의 도도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현장. 다름은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어우름입니다. 서서히 섞이기까지 한동안 다름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픔을 겪으며 한 목소리를 한 색깔의 물줄기를 만들며 흐르게 되는 것임을, 다른 것은 무조건 배척하며 나와 다른 것을 억지로 갖게 할 필요는 없지,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게 돌아가게 만들까요? 남이 가진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는 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서로 끝까지 어울리면 되지 않는 거라고, 이 물의 철학이 주는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어울림의 노력은 아픔이 있어도 필요한 거라고, 이 타파호스와 아마존 물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진달래꽃입니다.
네